뭐 삐뚤어졌니 혹시? 빠가요. 괜찮아요. 자 해보자. 마지막. 깨줄게요. 끝까지 끝내야죠. 그냥 물 마시고 오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88번 해보자. 지금 물 마셔야 될 것 같아. 자 1, 2, 3, 4 4개의 숫자로 중복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정수? 3자리 정수 중에 반드시 뭐를 포함하는? 2를 포함하는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도 돼요? 문제를 읽고요. 반드시 2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 하나 넣고 2를 몇 개 넣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 하나 넣는 방법이 있어. 그럼 2를 하나 넣는 방법은 맨 앞에, 중간에, 맨 끝에. 네. 그 다음에 2를 몇 개 넣는 방법도 있어. 개. 2개. 앞에 2개, 뒤에 뒤에 2개, 사이 빼고 사이 빼고 2개. 또는 2를 몇 개? 3개 3개를 넣는 방법이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에다가 중복 허락하는 거니까 더 이상 1을 넣으면 안 되겠죠? 네. 몇 가지? 3가지? 세 3가지. 따라서 3의 제곱. 3의 제곱이 몇 개 있겠어 그러면? 3개요 3개가 있겠고. 여기는 몇 개씩? 전부 다 3개죠? 그게 몇 개? 3개 3개. 여기는 그냥 몇 개? 한 개. 1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구하는 게 낫겠어요? 전체는 뭐야? 올순위가 몇 개니까? 4개 4개니까 4의 몇 승에서? 3승에서 2을 포함하지 않는 거를 빼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는 거. 3에 3 그렇죠? 3의 몇 승을? 3승을 빼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읽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럴 때 항상 6번을 생각해 주라는 얘기죠. 맞죠? 저거 6건이 왜 3에? 왜 3의 3승이냐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걸 구할 겁니다. 그럼 2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중복을 허락해서 맞춰 숫자를 세면 되겠죠. 설명 못 들었다. 다음 이제 91번은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 자, 함수의 개수 구해보자. 자,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함수라는 조건은 뭐죠? x 하나당 시요. 실제로 y 하나당이죠? y 하나당 x가 몇 개씩 되는 게 되냐면 1개. 1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x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개인데? 네 4개인데 y도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내려가면 되니까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개. 4개. 얘도 몇 개? 네 4개가 되겠다. 따라서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4의 3승. 그 중복 순열하고 똑같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구해봤지만 1대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4개, 3개, 2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얘는 뭐랑 똑같아? 4, P, 3.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이 되겠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죠. 근데 8은 시작해봤어요. 3분의 4 그거까지 갔네? 그 다음에 이걸 해보자. 이번에는 8개의 문자를 양 끝에 뭐가 오도록? E랑 C C랑 그치, 2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양 끝에 C와 2가 왔으니까 이제 중간에가 몇 개냐면 6개죠. 그러면 C와 2를 해놓고 나머지 6개를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올 수 있는 6개는 요건데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 n이 2개구나.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나열해야 되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같은 것이 있는 것에 무슨 만큼 나눠주냐면 팩토리얼 만큼 나눠줘라. 따라서 우리 몇 개를 배열하고 6개를 배열하고 그런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빼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C와 2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2랑 C가 있을 수도 있으니 2를 곱해주자. 쌤 저거 소가 되죠? 어떤 거요? 분모 분자. 네. 자, 그 다음에 98번 가볼게요. 98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1, 2, 3, 5자. 자, 이런 5개의 숫자를 아니죠. 5가 없죠? 3이죠. 다섯. 1, 1, 2, 3, 3의 5개의 숫자 중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그냥 4자리 정수를 구하려고 해봤더니
못 구하겠죠? 네. 이유는 뭐냐? 저 중복도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복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로 바꿔줘요. 그냥 얘들아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4개 숫자를 택해. 무슨 얘기야? 4개 숫자를 직접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모아자는 거야. 올라오자라는 거죠. 왜? 그것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거니까.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1을 뭐 2개 포함하는 거 있겠죠? 1, 2, 3도 있겠고. 그럼 어떤 것도 있어요? 1을 마찬가지 2개 포함하면서 3, 3도 있겠고. 또 뭐도 있어요? 1, 2, 3, 3도 있죠? 또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경우의 수를 나눠놓으면 얘를 배열한다 생각하면은 굳이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이. 따라서 이거를 배열하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얘는 4팩을 몇 팩으로만 나눠주고 2팩으로만 나눠주고 얘는 같은 것이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얘는 4팩을 얼마? 2팩으로만 나눠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한 게 맞죠? 같은 것이 있는 4자리 숫자의 정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저거밖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거. 또 있나요? 어떤 거 있을까요? 3, 3, 1, 1은 저거랑 겹치죠. 네, 이거를 배열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1번. 아, 쌤 저게 1123이 아니라 저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개 숫자를 뽑아온 거야. 1123단이고 11,233이야. 아, 5개잖아.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죠. 아니 저는 밑에 거. 자, 이번에 이런 문제 풀어보자. 다른 얘기하고.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요. C가 뭐보다 앞에? C가 D보다 네. 앞에 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앞에.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C가 항상 D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C를 맨 앞에 오고, 맞죠? D를 뭐 두 번째, 세 번째. 2번째 또는 뭐 3번째, 뭐 4번째, 뭐 5번째, 나머지 나열고 또 C를 몇 번째 넣고 두 번째. 2번?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겠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C로 바꿔요. 우리가 2개를 같은 문자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와 D를 둘 다 같은 문자로 주세요. 다른 문자잖아요. 네. 같은 문자 X. 그렇게 되면 얘를 한번 나열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X, A, B, X, 2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것이라고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냥 나열해 볼게. 그랬을 때 XX에다가 항상 C가 D보다 앞에 있다라는 것은 앞에다가 무조건 뭘 쓰면 돼요? C. C를 오고 뒤에는 D. 즉 이 경우수마다 C가 항상 앞에 오는 경우수가 몇 개만 생겨? 한 개만 생겨. 지금 한 개만 생긴다는 건 그냥 결국 이거를 그냥 뭐 하는 경우수랑 똑같다. 나열하는 경우에서랑 똑같겠죠. 따라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5팩을 2팩으로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항상 2개를 같은 문자로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지. 3개만 하면 되네요. 이거 1 있으면 다를 수 있는데. X로 나누면 X 2개로 다시 되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최단거리를 가보자. 무슨 얘기냐면 A에서 어떤 P를 거쳐서 B까지, 아니 A에서 P를 뭐하고요? 거치지 않고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최단 경로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수라는 것은 이런 얘기다. 예를 들어 내가 최단 경로라는 거는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쉬운 걸로 보면은 여기로 갔다 어디로 가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다 세기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잘 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어떤 문자 A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문자를 B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노란색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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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 A,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 위로 가는 걸 B로 한다면 어떤 A부터 B까지 가는 총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우리가 결국 그냥 이거를 뭐하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를 배열하게 되면 어떤 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길을 그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부터까지 B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는 지금처럼 A 6개와 B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같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다? P를 뭐하고? 거치지 않고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체에서 그렇죠. 전체에서 거치는 P를 걸 거치는 걸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따라서 뭐 그렇게 구해보자. 그러면 난 전체 경우의 수는 A가 6개, B가 4개니까 총 10팩토리아를 6팩 그리고 4팩으로 나눠주고요. 뺄게요. 그래서 A에서 일단은 어디로 가고요? P로 가고요. P에서 어디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를 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것은 A가 4개가 있고요. B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몇 팩을? 6팩을 몇 팩? 4팩, 2팩으로 나눠주고 동시에 계속 일어나죠. P에서 B로 가는 것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아주 경우의 수가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를 계산한 게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를 예를 들어 봐봐. P를 거치지 않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은 지나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아예 여기를 구멍을 뚫는 문제도 있어. 여기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도 돼? 채워놓고. 지금처럼 풀어도 되겠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 예를 들어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풀겠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를 지나치지 않고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될 점들이 있어. 네. 뭐냐면 예를 들어 A에서 B를 가는데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어디가 있냐면 제일 끝. 여기. 여기는 무조건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어. 네. 또 중복을 하지 않으면서 또 반드시 지나야 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가 있냐면 그 위에 맞아? 즉 여기 가는 거 그거는 여기랑 건 중복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이 점은 B까지 가는데 뭐 해야 돼? 지나쳐야겠죠. 왜요? 거기 안 지나가고 갈까요? 갈 수. 여기 앞에 있잖아요. 길. 어디? 노란색 길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 총 경우의 수 중에서는 얘를 반드시 지나치는 게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안 지나치는 거 있죠. 네. 하지만 총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를 꼭 지나치는 걸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따지면 또 어디 찍어야 되냐면 다 이게 쫓아가는 두 거 번째. 아니야? 여기 어차피 이거 수능에서 나오는. 맞아요? 또 그게 제일. 여기까지 하면 다 지금 구할 수 있니? 아니죠. 네. 어디도 찍어야 돼? 그 네. 한 칸 더 위에를 찍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제 4개를 찍어놓고 보면은 이 점을 지나쳐가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겹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들을 지나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중에 일단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없는 거 생각이 들어. 맞죠? 그렇고 그럼 이 점은 반드시 다 지나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치는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게 얘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구멍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뭐 하겠다? 달라요. 다르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구멍 좀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자.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쉬운 걸로 이런 것도 해볼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는 다 지워놓고요. 이번에 여기 끝을 한번 지워볼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알았죠? 그러면 마찬가지 반드시 지나쳐야 될 점들 한번 찍어보자. 어디를 반드시 지나쳐야 될 것 같아 보면은 저기 사이. 여기 보여요? 네. 반드시 지나쳐야 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요. 제일 끝에. 그 다음 어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를 찍으면 돼. 여기 이 점만 찍게 되면은 봐봐. 사선이요. 이 점들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되면서 서로 중복이 되는 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점을 찍고 거기에 대각선을 찍어주면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틀린 경우도 있긴 해요. 따라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선생님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래도 100번인지 하는 거. 그렇지만 내신에서 이 문제가 잘 나와. 인창고에서도 올해 나와서 많이 되게 틀렸어요. 학생들이. 근데 아무리 배워도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아 하나가 모자라.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A에서 가운데 B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볼까? 가운데 틀어요. 호숫가 하나 만들어요. 호수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그렇게 한번 뚫어볼게요. 아예 칸에 넓히는 게 어때요? 넓혔잖아요. 더 자, 넓혀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어디 찍을까요? 반드시 저거 밑에 어디? 저기 제일 시작 때 있죠. 밑에 저 돼요. 뭐라고 해야 네, 되냐? 밑에 어디? 거기 왼쪽 여기? 여기요. 여기 어때? 돼요. 여기. 뭐요? 시작점 A점이요. 네. 맨 끝이요. 여기요? 네. 아니요. 여기보다는 어디 찍어야 돼? 여기 앞에 찍어야죠. 저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다음 또 어디? 저기. 뭐예요? 거기요. 맨 여기 찍으면 이제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찍고 가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돼. 네, 이제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점이요. 네. 한 칸 옆으로 옮겨도 한 칸 옆으로 옮기면 그 옆, 돼요. 옆으로 옆으로 옮기면 여기로 가는 거랑 중복이 돼. 어떻게 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게 벌써 중복이잖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는 게 맞겠죠. 여기를 찍어서도 안 되죠? 왜 여기를 찍어서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저기 가는 찍으면 거를 저기 포함하지 위에랑 못하기 저기 때문에. 가는 거랑 똑같잖아. 아 이제라고 이제. 근데 이게 알겠지만 또 그림이 바뀌면 또 저기랑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많은 녀석이 또 필요하다. 저쪽 가는 거랑 저쪽 가는 거에서 저기 무조건 찍어. 사선이네. 아 기본적으로 사선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사선이 안 될 때는 일일이 그 앞에서 만약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으면 찍는 거야. 가운데 걸 어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여러 개 뚫어봐요. 여러 개 한번 뚫어볼까요? 테트리스 모양. 선생님이 한번 여러 번 뚫어볼게요. 네, 칸을 저기 늘려야 가는 경우는 돼. 결국 저기에 포함돼. 자, 네, 칸을 늘려요. 예를 들어 진짜. 여기도 하나 뚫어보고 어디도 하나 뚫어볼 거냐? 여기도 하나 뚫어볼까? 네. 어때? 좋아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자. 한정우급이다.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될 점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어디를 무조건 찍어야겠냐면 더 이상 칠할 색깔도 없는데 하얀색으로 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 파란색 가운데. 구멍 뚫어. 일단 여기 파란색은 파란색. 여기 되겠죠. 네. 가운데. 또 여기 좀 네. 파란색. 그 다시 저기 대각선 다시 밑에. 파란색. 그 대각선 아, 밑에 네. 거기 말고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오른쪽 맨 아니요 그쪽 말고. 여기 네. 그렇지 여기도 하나 있어야겠네. 거기는 아니에요.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저 파란 여기를 거는 찍어야 되네. 위에요? 맞지? 여기를 찍으면 여기 또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여기를 찍는 게 맞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저 파란 거. 네. 어쨌든 사선이네. 됐다. 그런데 저기는 봐봐. 접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야죠. 근데 네. 여기가 또 빈 군데가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에서 가는 것 중에 여기를 지나쳐야 돼.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네. 맞죠? 옆으로 가면 안 돼요. 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것보다도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있네. 네. 아 없다.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갔죠.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를 가야겠지. 얘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그걸 안 찍으면 안 돼요. 안 찍으면 안 되죠. 그러면 모르잖아. 여기는 안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잠깐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거는 다 됐죠.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지나야 될 점들을 찍는 게 몇 번 하다 보면 돼. 한 200개 정도? 200문제가. 근데 이거 여기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오면 이렇게 수능에는 안 풀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나온 적은 있었어요. 맞죠? 수능에 자 마지막 112번 해보자.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짠. 자 112번에 진짜 쉬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 중육면체를 만들 때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 꼭 시점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이건 입체도형이다. 그럼 아까는 다른 건 기껏 해야지 뭐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로 높이, 올라가는 즉 위로 올라가는 것만 하나 더 보자. 따라서 우리가 가로로 가는 걸 A, 세로로 가는 걸 B, 높이를 C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를 배열하는 게 곧바로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력수가 되겠죠. 따라서 A가 4개, B가 3개, C가 4개니까 할게요. 총 몇 팩을? 11팩을 4팩, 4팩, 3팩으로 나누어준 즉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것 뿐이야. 맞죠? 입체도형도 이렇게 풀면 되겠더라. 근데 이거 만약 나오면 계산 어떻게 해요? 근데 해야죠. 11팩. 맞죠? 나는 안 해야죠. 해, 이거. 아무튼 내시 문제에서는 이거 되게 잘 나와. 특히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거 시험 전에 많이 연습해. 자기네들이 직접 그려서. 그리고 나한테 확인 맡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는 시험 직전에 하다 보면 잘할 거예요.